안녕하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내 사진을 개선시키는 셀프 크리틱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성과 균형은 어떤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구성과 균형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진의 목적, 즉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향상시키는 구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사진의 내용에 맞는, 테마에 맞는 구성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체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3분할이 규칙이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죠. 개별의 사진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중앙에 놓고 찍으실 수도 있고요. 대칭으로 찍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 주제에 얼마만큼 맞느냐라는 겁니다. 자, 중심에 놓인 피사체가 인상적이거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중앙을 꽉 차게 하느냐, 아니면 중앙을 여유롭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다른 과정에서 배웠던 포지티브 스페이스와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균형이죠. 밸런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밸런스. 어느 한쪽으로 피사체가 치우쳐 있어도 균형이 맞으면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잡아주는 거고요. 구성을 잡아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파격적으로 불균형을 원한다 그러면 그 불균형에서 오는 느낌, 즉 주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몽골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3분할에 딱 맞췄죠.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의 모습을, 한쪽을 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또 한 장의 사진은 뭐 여러분들 많이 찍었던, 제가 한 20년, 15년 전에 찍었나 뭐 그런 사진인데요. 국립박물관에서 찍은, 그림자를 중심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피사체의 균형과 무게를 둘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자기 사진에 있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아주 보편적이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얘기하면 보기 편하다라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천편일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구성을 자꾸 찾아가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기 사진을 개선시키는, 내 사진을 개선시키는 셀프 크리틱의 일곱 번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후보적이 필요한 사진일까, 그렇지 않은 사진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물론 대부분 후보정을 일반적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진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내추럴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표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정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감정과 느낌이 사진에 오롯이 전이될 수 있는 그 강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적절하게 제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풍경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색이 계속 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서도 내추럴한 느낌이 나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요소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보정 전후 사진도 같이 놓고요. 같은 사진이지만 쭉 나란히 놨습니다. 뭐 쿠바에서 열차 타고 가는 사진, 모델 찍어놓은 사진, 그 다음에 쿠바에서 시가를 피는 아저씨의 모습, 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손질을 통해서 후보정이 진행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보정은 잘 찍어놔야 되겠죠. 잘 찍어놔야 발색도 되고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카메라에서 완벽하게 수정해서 찍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디지털이다 보니까 격차가, 밝고 어둠의 차이라든지 이런 격차가 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 뭐 필터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뭐 그레데이션 필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걸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찍어서 어느 정도 색이 올라오고 이 정도는 내가 색을 표현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을 잡으시고 촬영을 하시면 나중에 후보정할 때
굉장히 편하게 몇 번만 작업을 하시면 편하게 표현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정이 필요한 사진일까 그렇지 않은 사진일까를 선택하고 찍으시고요. 찍은 당시에 이것은 이 부분을 이렇게 후보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정확한 색상이 나올까 안 나올까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프레시 없이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 카메라 자체는 형광등빛을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색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발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촬영을 하실 때 로로 찍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 파일로 찍어놓으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투 스텝 네 개의 스텝 자체를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표현해낼 수도 있고요. 색이 틀어진 것도 내추럴 그러니까 중성색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색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찍으실 때 색을 잘 잡아 놓으시면 후보정할 때 그 색을 조금 더 비비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뺀다든지 섀도우를 뺀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찍으실 때 좀 정확히 찍자, 즉 색을 정확히 인지하자. 카메라로 내 눈으로 봤던 거 또 내 마음으로 봤던 색이 내 사진에서 어떻게 제대로 표현됐는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흑백으로 바꾸는 게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컬러를 제대로 살리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흑백의 경우에는 형태나 질감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가 돼요. 질감적 부분이 강조되느냐, 형태적 요소가 강조가 되느냐, 배경적인 부분과 어떻게 명암 차이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지만 너무 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오히려 흑백으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요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색상이 표현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셀프 크리틱의 한 가지 주요한 항목 체크리스트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내가 찍었는데 너무 이거 두리게 열어서 아웃포커스 시킨 거 아니야? 이랬을 때는 레이어로 앞에도 선명하고 뒤도 펜포커스로 이렇게 착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너무 단순해 이러신 분들은 레이어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전경, 중경, 후경에 각자의 피사체를 넣고 하나의 깊이로 찍어 놓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 사진이 너무 복잡해 하시는 분들은 그걸 걷어내 놓고 주제가 되는 부분에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의 사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과정은 미학적 사진학교의 입문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초보자라고 가정하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인지를 하시고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렌즈가 이제 조리개가 많이 열리는 렌즈, 즉 밝은 렌즈를 하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뭐 표준 렌즈, 점사 렌즈를 이렇게 추천하기는 하는데요. 막 그 다 열어놓고 찍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또는 실내에서 찍어도 요즘은 감도가 좋아서 웬만하면 어두운 렌즈도 표현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요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주게 할 것이냐 얘기죠. 어떤 느낌이 주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찍어 놓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출력도 하고 책도 내고 그다음에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이런 사진 작업을 하기 때문에 5.0 밑에는 좀 잘 안 내려가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높은 조여놓고 필드를 깊게 표현하는 그런 사진도 좀 많이 찍는 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날리는 아웃포커싱 된 사진, 좀 조리개를 열어서 날리는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 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과정 중에 이제 BPC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카메라를 친구 만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사진을 넉 장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조리개를 열어서 초점 심도를 짧게 해서 옅게 한다 그러죠. 얇게 해가지고 한쪽 부분에만 포커싱을 하게 되면 그 인물이 강렬해집니다. 발레리나가 끈을 메고 있는 것도 발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놨죠. 그래서 강렬한 느낌이 들어가게끔 하고 학교의 소년입니다. 저 소년은 쿠바에서 찍었는데
광각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건 커지죠. 손이 막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초점 거기에 맞추고 손이 바라보고 있는 절망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소년의 부분은 살짝 열어서 아웃포커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표현에 정확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의 주제에 따라서 심도를 선택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10번째 사진. 내 사진이 진부하냐 아니냐, 참신하냐, 내 주제 선정이 참신하냐, 내 이미지 구성이 참신하냐. 이 참신성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사진 작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컨테스트나 이렇게 심의 들어갔을 때, 아,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사진이야? 그럼 다 걷어냅니다, 사실은. 뭐, 늘상 봐오던 사진이니까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찍은 건, 이거 참신해 하는 거는 좀 잘못 설령 조작의 미스나 약간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가점을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진은 언어기 때문에 올드한 옛날 말을 쓰느냐 요즘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듯이, 물론 이제 지금도 옛날 말이 느낌이 있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에 맞아야 되겠죠. 목적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저 대학생들하고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그 소위 1960년대 사용되던 용어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진이 그 시대에 맞게끔 진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찍는 게 뭐 누가 찍어놓은 거랑 비슷해, 늘상 어디서 봐왔던 그런 사진하고 유사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사진이 진부하지 않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 사진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이냐, 같은 피사체를 찍어도 새로운 앵글과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접근할 것이냐. 난 포토샵을 잘하는데, 포토샵 잘해서 표현하는 거와 찍어서 표현하는 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걸 좀 요구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시대예요, 현대는. 그리고 내 생각 또는 상상력을 표현해내는 게 사진이죠. 결국 상상한 것을 내가 사진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그래서 해외 작가들 보면 참 기괴한 사진들이 많죠. 저 두 번째 사진은 저는 일본 작가의 사진인데요, 날아가고 있는 사진이죠. 항상 저 나는 모습만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던 작가인데요. 저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 M의 B라는 형태의 시리즈입니다. 그럼 M은 이제 대문자 이니셜로 뭐 마네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못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부끄러워서 파운데이션만 하고 속옷만 입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상점에. 그걸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마네킹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형물인가? 아니면 그들의 어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거를 찍어 놓은 거고, 그래서 조금은 다른 형태. 저 사진은 사실 두 장이 붙어 있는 딥틱 사진입니다.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표현되지 않게끔 붙여놓은 사진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사진이 진부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떠한 아이디어로 어떻게 찍을 것이냐.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한 12, 13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가시는 호미곶입니다. 포항의 호미곶이죠. 상생의 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 손과 저 상생의 손을 연결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수사법으로 보면 병치에 해당이 되겠죠. 대조와 병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진을 찍고 있죠? 저 상생의 손에 손가락에 갈매기가 다 앉았느냐 안 앉았느냐를 보고 찍고 있어요. 그 보편적인 사진이냐, 진부하냐, 그렇지 않고 내 이야기를 전달할 사진이냐,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10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체크리스트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1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숨어져 있는 내용을 제가 10가지로 풀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채점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진이 빨리빨리 개선됩니다. 물론 냉정한 시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열 몇 시간 고생해서 찍었어, 이게 아니고 냉정하게 내 사진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사진이 발전됩니다. 오늘은 자기 사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셀프 크리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진학교 자료실에 셀프 크리틱 표가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하셔서
사진 한 장 한 장 체크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사진을 객관적으로 리뷰해 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